네, 지지율 이제 어제 또 그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취임 한 달 맞은 지지율인데 지지율 82%가 잘하고 그러니까 있다. 6월 첫째 주에는 84%에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둘째 주에는 네. 여전히 80%가 넘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취임 한 달 수준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지금 높은 수치라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높은 평가가 나오는 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좀 격이 없는 소통 행보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됐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가 그 60 행사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유가족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다거나 6월 6일 날 현충일 때도 보면은 몸이 불편한 유공자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증서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좀 몸을 낮추고 겸손한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과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노력이죠. 보여주는 것도 아마도 이제 좀 긍정적 평가를 받는 좀 높은 이유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항상 이제 후보 시절에 대통합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 평가상 그렇게 조금 잘하고 있다는 게 더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이미지 면에서 좀 이미지 메이킹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시선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이 좋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실력도 있지만,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실 이제 넘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하나라도 하면 다 비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하나를 하면 곽강받게 되고 비교가 되고 잘하는 것처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사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당히 안 좋다가 올해 들어서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코스피도 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세계 경제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조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시련기가 결국 이제 통합과 협치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다음에 사드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협치와 통합이란 게 결국은 내가 가니까 따라와라라는 것은 그런 협치와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협치와 통합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지분과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했으니까 괜찮은 인사다, 좀 흠이 있지만 해야 줘라, 이런 것보다는 상대가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 말이 타당하다면 그걸 받아들여주는 게 저는 협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한다. 자,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조 수행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옳은 인사니까 그냥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사실 이게 깨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공행진에 대한 하는 그 지지율이 어떤 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하면 상당히 이제 고정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실망이 또 그 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 행보가 어떤 면에서 좀 제도화되느냐, 그 실제 효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좀 안착되느냐는 게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부분이 궁금한데, 지지율이 높으면 일단은 뭐 든든은 하겠지만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도 큰 법인데요. 정권 초에 저 정도의 지지율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독입니까? 약입니까? 일단 뭐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높다는 건 기대가 크다는 거고, 기대가 크면 작은 바늘구멍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통령이 잘하는 측면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30일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아직은 허니문이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그 기조와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경험을 잘 학습했어요. 그래서 초기 대통령 PI라고 할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탈권위, 소통 행보. 그러나 아직은 그 컨텐츠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컨텐츠로 이제 외화된 게 첫 번째로 인사인데, 인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인사 형식, 인사 행태와 관련해서 상당한 파격이다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뭐 강경화 후보자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인사의 구체적 컨텐츠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뭐 그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처음에 비정규직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지만 재계나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현장 실정이 안 맞다, 이러면 우리 다 망하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드와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이라든가 그 보수층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내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르다. 그러니까 쾌조의 스타트지만 판단하기 이르고, 결국은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결국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건 국회고, 이 국회에서 말뿐인 협치,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모양새 갖추고 밥 한 번 먹고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무릎을 맞대고 정말 앉아가지고 국회 표류, 국정 표류가 안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 얘기 듣고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하고 과감하게 선물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정을 풀어나가는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그 한국갤럽이 조사한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보면 인사 같은 경우에도 긍정평가의 상위권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 부정평가에도 잡혀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약 실천이 긍정평가의 그 요소가 되는 반면에 그게 부정평가에서는 과도한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종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 지지층의 또 생각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엇갈리는 걸 거고요. 또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높은 측면도 있어요. 그대가 공직 5대 그 문제되는 것들은 배제하겠다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것을 또 뭔가 말을 맞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판도 나와서, 이거는 또 본인을 지지했던 층과 또 지지하지 않았던 층을 양쪽을 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좀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상 이렇게 조금 잘하고 있다는 게 더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네. 좀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이미지 면에서 좀 이미지 메이킹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시선도 있고,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일단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이 좋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실력도 있지만,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실 이제 넘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하나라도 하면 다 비교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하나를 하면 곽강받게 되고 비교가 되고 잘하는 것처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사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당히 안 좋다가 올해 들어서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코스피도 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세계 경제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조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시련기가 결국 이제 통합과 협치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다음에 사드 문제라든지. 네, 지지율 이제 어제 또 그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취임 한 달 맞은 지지율인데 지지율 82%가 잘하고 그러니까 있다. 6월 첫째 주에는 84%에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둘째 주에는 네. 여전히 80%가 넘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취임 한 달 수준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지금 높은 수치라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높은 평가가 나오는 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처럼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좀 격이 없는 소통 행보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됐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가 그 60 행사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유가족들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다거나 6월 6일 날 현충일 때도 보면은 몸이 불편한 유공자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증서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좀 몸을 낮추고 겸손한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과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노력이죠. 보여주는 것도 아마도 이제 좀 긍정 평가를 받는 좀 높은 이유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항상 이제 후보 시절에 대통합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꼬리표처럼 따라붙. 좀 안착되느냐는 게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계기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저 부분이 궁금한데, 지지율이 높으면 일단은 뭐 든든은 하겠지만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도 큰 법인데요. 정권 초에 저 정도의 지지율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독입니까? 약입니까? 일단 뭐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높다는 건 기대가 크다는 거고, 기대가 크면 작은 바늘구멍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통령이 잘하는 측면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30일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아직은 허니문이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그 큰 기조와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경험을 잘 학습했어요. 그래서 초기 대통령 PI라고 할죠. 이런 네. 것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탈권위, 소탈, 소통 행보. 그러나 아직은 그 컨텐츠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컨텐츠로 이제 외화된 게 첫 번째로 인사인데 인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인사 형식, 인사 행태와 관련해서 상당한 파격이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뭐 강경화 후보자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인사의 구체적 컨텐츠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뭐 그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처음에 비정규직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지만 제게나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현장 실정이 안 맞다 이러면 우리 다 망하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드와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이라든가 그 보수층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내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르다. 그러니까 쾌조의 스타트지만 판단하기 이르고 결국은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결국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건 국회고 이 국회에서 말뿐인 협치,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모양새 갖추고 밥 한 번 먹고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무릎을 맞대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협치와 통합이란 게 결국은 내가 가니까 따라와라라는 것은 그런 협치와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협치와 통합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지분과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했으니까 괜찮은 인사다. 좀 흠이 있지만 해야 줘라. 이런 것보다는 상대가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 말이 타당하다면 그걸 받아들여주는 게 저는 협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한다. 자,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일조 수행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옳은 인사니까 그냥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사실 이게 깨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공행진에 대한 하는 그 지지율이 어떤 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하면 상당히 이제 고정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실망이 또 그 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 행보가 어떤 면에서 좀 제도화 되느냐, 그 실제 효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